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기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기획과 관련해서 쭉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번 맨 처음에는 기획은 가능하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있었죠. 그건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과 이어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충분하게 경청하고 관찰함으로써 그 사안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문제가 정의되어야 비로소 해법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문제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문제 정의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법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기존의 해법이 상황에 맞는 문제 정의였다라고 하면 이 해법으로 문제가 풀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기존의 해법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것은 해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문제에 따라서 만들어진 해법으로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로써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 먼저 찾는 것은 이거는 좀 가수들이나 하는 거고요. 해결책을 제대로 뽑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정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면서 지금 고독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고독사가 진짜 문제일까? 라고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독사를 방지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잡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느냐 하면 고독사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기존의 해법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독사가 진짜 문제일까? 그것이 진짜 핵심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독사가 핵심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고독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고독사라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안을 고독사의 문제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고독생의 문제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존에 사람들이 통념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 정의 있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한번 내가 의심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획 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늦게 온다고 사람들이 툴툴거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가 늦게 오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게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작업, 힘든 작업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법은 힘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게 더 문제일까요? 고통도 언제 끝나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면 이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문이 확산되기 때문에 소문을 내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문을 내는 것은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파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문을 내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소문을 덮어버릴 만큼 명확한 팩트를 공유하지 않는 게 문제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부와 조직들이 리더들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핵심은 명확한 정보, 팩트를 공유함으로써 소문을 덮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소문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정의해버리기 시작하니까 해법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관리자, 최고 관리자분들이 많은 경우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관리자한텐 그 해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관리자한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외에도 선택지가 많고 그것이 오히려 더 유능한 효과들을 내고 실효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들의 선택지를 늘려드리면 오히려 독단적인 행동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는 겁니다. 예. 분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 힘으로써 서로 막 응징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응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응징하는 걸 좋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제로 잘못한 것에 비례해서 명확하게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응징을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응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공적으로 불법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응징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어디에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을 나쁜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제도가 아직 미개하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해야지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문제 정의가 새롭게 나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이러니하게도 해법 먼저 찾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 문제 정의가 과연 맞는가? 이거 외에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해법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양원석의 복지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